단순히 하나의 외산 휴대폰에 불과한 아이폰은 타 제품이 누리지 못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아이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진 기자입니다. 국내 사용자들은 아이폰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아이팟 터치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 단말기 디자인이나 UI 등이 친숙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도 윈도우 모바일보다 더 낫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타사 스마트폰에 비해 일반 소비자들의 아이폰 구입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KT를 통해 단말기가 출시되겠지만 SK텔레콤까지 확대될 경우 가입자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일 것입니다. 판매량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박폰의 입지는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출시는 현행 삼성, LG 중심의 국내 휴대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유통되는 휴대폰 중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할 것이며 기본 운영체제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에서 벗어나 애플, 구글, 노키아 등의 전용 OS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시장에서 삼성과 LG 등 국내 제조사가 차지하던 브랜드의 프리미엄이 위축될 것입니다. 일부 국내 사용자들을 마치 유료 베타 테스트화 시켰던 휴대폰 제조사들은 앞으로 더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애플 아이폰의 성공 여부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완벽히 해소시키지 못한 국내 제조사들에 대한 평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나와 이진입니다. 온라인 게임 포털 사이트 M게임이 신작 게임들을 선보였습니다. 박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M게임이 지난 13일 브랜드 뉴 M게임 2009를 통해 신작 온라인 게임 5종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게임은 그동안 개발 중이던 열혈광호 온라인2와 발리언트, 워베인, 그리고 WOD, 아르고 등입니다. 열혈광호 온라인2는 전작의 코믹 스타일에서 벗어나 정통 무협 게임으로 개발됐습니다. 원작의 이야기를 살리고 30년이 지난 시점의 상황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목적으로 해 게임 로고도 각 나라별 인기 글씨체를 따로 채택했습니다. 발리언트는 세계대전으로 멸망해가는 6개 국가들의 전투를 소재로 무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파티 플레이에 최적화된 던전으로 유저들의 협동 플레이가 중요시됩니다. 워베인은 한중일 개발자들이 함께 개발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단체 스킬과 변신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WOD는 판타지풍 게임으로 드래곤을 이용한 다양한 전투 방식이 특징이며 개발 당시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목적으로 삼아 동서양 캐릭터가 혼합된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아르고는 하이브리드 MMORPG 장르를 표방한 게임으로 8월 중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N게임은 밝혔습니다. 발리언트는 올해 중에 나머지 3종의 게임은 2010년 이후에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 중인 N게임의 신작 게임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다나 박철현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이른바 77대란을 일으킨 디도스 공격의 진원지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주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영국 소재의 한 IP를 악성 코드의 진원지로 주목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IP를 소유하고 있는 영국의 이 기업은 자신들 역시 해킹당한 서버라고 주장해 진짜 진원지에 대한 궁금증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사이버 1차 테러로 보고 이보다 진화된 형태의 2차 사이버 테러인 피도스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도스는 영구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을 시도하는 해킹 수법으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그 안에 악성 코드를 삽입해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공격 방법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에 선보일 예정인 웹 기반 오피스 프로그램을 개인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결정은 경쟁 구도에 있는 구글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웹 오피스인 구글 독스의 무료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인텔 CPU 중 일부 제품이 윈도우 7의 XP 호환 모드를 지원하지 않아 인터넷 뱅킹 등 액티브엑스를 이용한 몇몇 서비스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윈도우 7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제품마다 표시되어 있는 가상화 모드 지원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치료 수단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기 쇼크 치료법이 당국에 의해 금지 조치됐습니다.
전기쇼크 치료법은 전기 자극으로 머리를 맑게 하고 인터넷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소문과 함께 중국 전역에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고 중국 등 국내외로의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웹사이트상에서 주민번호 유출 기관명과 건수 등을 공개해 기관과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게 됩니다. 애플이 오는 10월 넷북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최근 대만의 3개 제조업체에 넷북 제작을 주문했으며 터치 기능을 갖춘 9.7형 넷북을 $800 안팎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한 신문이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한여름입니다. 장마철에 휴가철 물놀이까지.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전자기기를 다루는 방법인데요. 물과 습기에 치명적인 전자기기들을 여름철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휴가를 떠나기 전에 전자제품 방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방수 기능이 있는 것을 구입하면 됩니다. 기존 제품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방수팩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 급할 때는 지퍼백이나 랩 또는 비닐봉지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나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가장 많이 겪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전자기기를 물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물에 젖은 채로 전원을 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 등을 분리하고 근처에 AS 센터가 있다면 바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를 맡길 상황이 아니라면 그늘에서 하루 이상 충분히 말리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말린다고 드라이기에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회로 부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반드시 찬바람으로 말려야 합니다. 휴가지에서 차량을 장시간 땡볕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름철 차 안의 온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여기에 전자제품을 두었을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나 제품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경우 햇볕을 가리던지 탈착을 해서 직사광선 직접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해변에서 사용한 디카나 캠코더는 촬영이 끝나면 바로 렌즈 덮개를 씌워둬야 합니다.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거나 렌즈에 흠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물질이 묻은 렌즈는 입으로 살짝 불어주거나 전용 세척액을 묻힌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장마로 침수된 전자제품의 경우엔 깨끗한 물로 부품 사이의 흙을 씻어내고 건조시켜야 하며 컴퓨터는 연결 부위로 흙이 들어가거나 커넥터에 도금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절대 수건으로 닦아서는 안 됩니다. 수해 지역에서는 제조사들이 특별 구호 점검 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므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나 장마 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해서 보관해야 하며 보관할 때는 습기 제거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의 정밀 기기들은 함부로 분해하지 말고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전자기기 사용 수칙 잊지 말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셀픽은 소형 블랙박스 큐브 7100을 출시했습니다. GPS를 내장해 사고 시간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G센서를 통해 충격 감지 상황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합니다. 연속 녹화와 이벤트 녹화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오래된 파일부터 순차적으로 덮어쓰기로 기록됩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로 SD카드를 탑재했습니다. AMD 코리아는 6코어 AMD 옵테론 프로세서 3종류를 출시했습니다. 6코어 AMD 옵테론 프로세서의 표준 전력 제품들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AMD 가상화 기술 및 AMD P 기술, 향상된 I/O 기능 등을 제공하며 동시에 웹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특히 적합하도록 확장성과 전력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R 시스템은 꽃무늬가 들어간 숏바디 미들 케이스 R650 에띠앙 블루를 선보입니다. ATX 보드 및 ATX 파워를 사용하고 카드 리더기와 커버 처리된 3.5 외부 베이도 지원합니다. 측면에는 TAC 2.0을 지원해 강력한 쿨링 성능을 보여주며 후면에는 80mm 쿨링팬이 기본 제공되어 내부 쿨링을 도와줍니다. 소니코리아는 워크맨 B 시리즈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100MHz까지 지원되는 베이스 성능과 각 곡의 메인 코러스만 짧게 들려줘 쉽게 곡을 검색할 수 있는 재핑 기능이 특징입니다. 3분 충전으로 90분 재생이 가능한 급속 충전과 최대 18시간 연속 재생도 가능합니다.
7월 셋째 주 알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